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못 받지만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늘지 않겠죠? 이를 과세 합산 배제 주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임대 주고 있다면 다주택자일까요? 다주택자는 맞지만 위에서 본 계산 구조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주택을 임대하면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합산시키지 않는데 이를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공짜는 없죠. 세제 혜택을 준 대가로 지켜야 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합산 배제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및 임차료도 연 5% 이상 증액하면 안 되고요. 임대기간도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 덜 낸 세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는 다소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잘 계산해 봐야 하겠지요. 직장에서 사용자, 즉 사장님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 합산 배제합니다. 이를 합산 배제 사원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이하 규모인 주택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가로 제공한다는 말이 좀 주관적인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가의 기준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또는 1년으로 환산한 임차료가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 보증금이나 1년 합산 임차료가 3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합산 배제주택은 기숙사, 미분양주택, 5년 이상 계속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등록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이 7가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2가지 요소가 있다 했죠. 하나는 가격, 또 하나는 주택수. 지금까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엔 주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어떤 주택일까요? 다가구 주택의 기준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2가지 세금을 다 낸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합니다. 단지 종부세액 자체에서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종부세 상승폭도 커져서 납세자 부담도 크게 늘겠죠? 종부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 대비 1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토지분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니까 주택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겠지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단지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 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단어가 참 어렵고 낯선데 쉽게 설명하면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국가의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합니다. 통상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농지나 건축물의 부지가 아닌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차고용 토지, 창고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그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5억 원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80억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자, 그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중과세된 재산세는 공제합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토지분 종부세에도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 납세자가 직전 연도 납세 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종부세 납부 방법입니다. 그럼 종부세는 언제 납부할까요? 종부세 납부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액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 종부세액이 그 대상자가 아래와 같을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 두 번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세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네 번째, 해당 연도에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한 경우. 이 경우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히 도움되셨죠? 생소한 단어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방송을 시청하시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김프로TV에 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